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려볼 오늘의 그린카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E-Class 450 E450 포매틱 4륜이죠. 카브리올레, 바로 뚜따 차량입니다. 2022년형이고요. 신형입니다. 제가 뚜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430i부터 시작해서 많은 뚜따들을 타봤는데 이 벤츠의 카브리올레 차량을 또 리뷰하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나 설레는데요. 자, 한번 같이 가보면서 매력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Let's get it! 자, 이 450 카브리올레 차량의 앞면에 제가 서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앞면만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 이 차가 뚜따인지 E-클래스인지 C-클래스인지 S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벤츠가 패밀리 룩을 이제 완성을 시키면서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차량 나름대로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고 가시죠. 뭐 당연히 벤츠 로고 여기 당연히 이쁘게 럭셔리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 그릴 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 다이아몬드 그릴이 또 되게 고급지거든요. 상당히 럭셔리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로 그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AMG 라인이 적용이 된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범퍼를 보시면 AMG 라인 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MG 라인 범퍼를 보시다가 일반 또 범퍼를 보시면 은근히 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디자인 면에서 은근히 먹고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나름대로 이 범퍼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잘 뚫려 있는데요. 아, 여기가 안 뚫려 있네요. 네, 이게 뚫려 있지는 않고 막혀 있지만 네, 그래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막혀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공간을 내주면서 또 럭셔리함 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은 이 450 나름대로 또 밟을 수 있는 차량, 또 AMG 라인을 집어넣어주면서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그런 라인을 넣어준 그런 전면부를 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라이트입니다. 멀티빔 LED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쁘죠? 벤츠의 멀티빔은 정말 고급질 뿐만 아니라 또 시안성도 너무 좋고 밤에 운전하기에 정말 안전한 또 많은 시야를 또 확보해주는 그런 정말 고급지고도 하이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벤츠가 자랑하는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쁘고요. 옆에서 이렇게만 딱 보면은 와, 이거 뭐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기술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E450에 적용된 멀티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면부는 저는 이 차에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른 옆면으로 한번 가 보시죠. 사실 이런 카브리올레 차량, 뚜따 차량은 옆면을 사실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옆 라인이 정말 이쁜 차량들이 또 이 카브리올레 차량들인데요. 자, 앞면부터 한번 가 볼게요. 자, 휠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휠은 20인치 이 멀티 스포크 알로이 휠이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AMG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퍼도 다 사실 이 색깔 자체도 생각보다 이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쁜 디자인은 캘리퍼뿐만이 아니라 이 휠조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20인치가 들어가면 확실히 휠이 이 19인치랑은 또 은근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0인치가 들어가면 차의 나름대로의 또 간지와 또 이 차가 잘 달릴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또 승차감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인치가 들어간 거는 정말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20인치 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당연히 즐기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20인치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이쪽으로 쭉 와 보시면 이 차량이 생각보다 짧지도 않고 길지 않은 차량이에요. 약 4,845mm 정도 되는 전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4.8m 정도 되는데 물론 S63 카브리올레로 가면 걔는 또 5m가 넘어가요. 그래서 걔는 뒷자리도 훨씬 넓고 전체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벤츠의 카브리올레를 보셨을 때 누가 봐도 저 차 크다 싶으면 분명히 S 카브리올레의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적당하게 크네, 그럼 얘고요. E-클래스 카브리올레. 쟤는 왜 이렇게 작지 싶으면 C 카브리올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는 4,845mm 상당히 준수한 그런 또 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휠 베이스가 약 2.8m 조금 넘더라고요. 2,845mm 정도 되는 그런 휠 베이스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뒷자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탈만은 하다. 근데 트렁크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그런 내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내부도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게 지금 문이 진짜 깁니다. 이런 카브리올레 차량들이
이 문을 열 때 정말 길게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타 보면 여기서부터 당연히 벤츠는 여기부터 봐야겠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벤츠의 세팅입니다. 여기 당연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 시트 조절하실 수 있고, 열선 그리고 통풍, 요게 중요합니다. 바로 에어스카프, 에어스카프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게 없으면 겨울에 타시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 벤츠는요, 이 에어스카프 기능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탔던 430i 컨버터블도 사실 겨울에 타기 괜찮았거든요.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벤츠의 에어스카프 기능은 겨울에 뚜따를 즐기시기에 정말 너무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또 이 450은 1억 850 정도 되는 이런 고급 차량이니만큼 버메스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뚜따를 즐기시는 분들은 물론 뚜껑 따고 이제 엔진 소리를 조금 즐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뚜따는 좀 우리가 드라이브를 나가고 뭐 가평을 간다든지 강원도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특히 연인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음악을 또 즐기면서 드라이브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 버메스터 보스보다 그래도 조금 더 고급진, 조금은 더 많은 장르들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메스터 들어가 있는 것도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으로 제가 이렇게 탑승을 좀 해보면, 이거죠. 벤츠는 이겁니다. AMG 스티어링 휠,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딱 여기만 보면 12.3 클러스터, 12.3 인포테인먼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무 고급진, 우리가 이제는 너무너무 잘 아는 벤츠의 이 송풍구라든지 스티어링 휠, 여기서 보이는 뭐 나름대로 앙증맞게 또 들어가 있는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휠은 진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운전하기 재밌고, 정말 운전할 때 이 그립감이 진짜 좋은 게 딱 이 휠입니다. 이 디컷 휠인데 진짜 이쁘네요. 진짜 너무너무 고급지고요. 이 E-클래스 럭셔리 세단에 또 450, 1억이 넘는 그런 차량이니만큼 이 디자인들이 그냥 다 럭셔리합니다. 송풍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 밑에 모든 옵션들, 생각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디자인은 뭐 빨데가 없네요. MBUX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차를 타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이 HUD입니다. HUD가 지금 보니까 파란색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HUD가 지금 킬로미터 수 뿐만이 아니라 옆에 차선 유지 그것도 보이는 것 같고, 상당히 시안성도 좋고요. 너무 잘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HUD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벤츠가 이제 HUD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HUD가 있다가요, 저처럼 HUD 없는 이런 기블리 같은 차 타면은 진짜 이상해요.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HUD가 또 고급지게 점점점 우리의 삶에 이 HUD 없이는 운전하기 어렵겠구나 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 고급진 이 칵핏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또 뒷자리도 보여드리고 더 많은 옵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뚜따 차량은 뒷자리에 많이 태우는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또 430i 컨버터블을 타본 결과 친구들이 꼭 한 번씩 태워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4명이서 뭐 강원도 정도 드라이브를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요. 자, 뒷자리에 한번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면 이게 헤드레스트가 내려가고요. 이렇게 당겨 주시면 자동으로 시트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뒤에 탑승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이 천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타는 거는 상당히 편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앉았을 때인데, 자, 이렇게 돌려놓으면 다시 시트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뒷자리 탑승을 해봤는데 잠깐만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탈만합니다. 진짜 뒷자리가 지금 제가 느끼기는요, 제가 탔던 430i 컨버터블보다 이게 레그룸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전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폭은 430i보다 조금 좁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생각보다 430i 컨버터블이 뒷자리가 은근히 넓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이 시트가 지금 생각보다 물론 좀 서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상당히 편한데요. 이 정도면 부산은 못 갈 것 같고 강원도 정도는 이렇게 오픈 에어링 해가지고 생각보다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트 가죽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요. 이 헤드레스트도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많이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대는 느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타보고 생각보다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 2분 뒤에 태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풍구도 2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버메스터 스피커 뒤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나름 2개를 이렇게 놔주면서 뒷자리 태워도 된다, 나름대로 옵션 넣어줬다 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카브리올레에 없는 건데요, 여기 뒷자리에서 창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또 이게 있네요. 430i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뒷자리도 나름대로 창문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450 카브리올레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차는 4인승 카브리올레가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막스터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이제 아예 뒷자리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냐면, 막스터는 데일리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차입니다. 트렁크도 너무 작고 트렁크가 없잖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차량은 뒷자리도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뿐더러 2명을 태우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그 C클래스 카브리올레를 잠깐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차는 뒤에 진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친구가 이 차를 탄다고 해서 뒤에 타도 되냐 그랬을 때 괜찮아, 좋아 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을 보여주는 그런 뒷자리입니다. 자, 트렁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트렁크 한번 보러 가시죠. 자, E클래스 450 4매틱 카브리올레 차량의 뒷면을 보고 있는데요. 자, 뒷면은 나름대로 여기 테일램프도 2022년 오면서 살짝 변경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테일램프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또 벤츠의 그런 테일램프인데 상당히 길쭉해지면서 라인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뒤는 생각보다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뭉툭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차 사이즈가 그래도 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쁜 라인, 이게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면은 꽤 넓은 편인데 멀리서 보면은 되게 얄쌍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쁜 라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4매틱 적용이 되어 있고 이 450 써 있고요. 또 벤츠마크, 그리고 아래로 쭉 와 보시면 생각보다 이 전고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높아서 이 차량은 지하주차장 내려가실 때라든지 임지턱 넘으실 때라든지 생각보다 편하게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 낮고요. 그리고 머플러 뚫려 있네요. 네, 머플러 뚫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뷰했던 CLS가 막혀 있었어서 얘도 막혀 있을까 싶었는데 얘는 뚫려 있네요. 얘도 당연히 뒷면도 AMG 라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브리올레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데일리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한 대만 운영하실 때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트렁크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이구야, 생각보다 가볍게 열리는데요. 자, 사실 제가 이 촬영을 마치고 좀 간단하게 캠핑을 가려고 해서 나름대로 캠핑용 이 짐들이 조금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트렁크 적재 용량이 505리터가 나온다고 써있거든요. 근데 사실 505리터면 생각보다 되게 넓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 사이즈가 좀 많이 적어진 상태이지만 이런 짐도 들어가고 뭐 버너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나름대로 여기 밑에 또 공간이 있어서 지금 여기 백 하나, 생각보다 꽤 많은 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430i 컨버터블을 타면서 느껴본 건데, 뒤에 트렁크가 상당히 좀 좁기 때문에 그래도 4컨버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차체가 그래도 꽤 길고, 그리고 생각보다 트렁크를 잘 뽑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으시면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뒷자리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뚝따를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뒷자리가 최고의 트렁크입니다. 뚜껑 따고 짐을 싣고 내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트렁크 걱정은 뭐 뒤에 사람을 태우실 일이 이렇게 자주 없으시다면 진짜 별로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제가 이거를 계속 눌렀거든요. 당연히 트렁크가 전동으로 닫힐 줄 알고 얘를 눌러봤는데 닫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얘는 여기 높이를 조정을 하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전동 트렁크인 줄 알았는데 이 1억 850 차량이 트렁크가 수동입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쉽고요. 벤츠는 왜 이런 거에서 원가 절감을 한 거겠죠? 왜 이런 거에서 아끼는지 참 이쁘고 너무나 탐나는 그런 차량인데,
되게 럭셔리 세단이잖아요. E클래스는 1억 850이 되는 그런 럭셔리 카브리올레인데 이런 면에서 조금 고급짐이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차량이 2000km가 좀 넘어갑니다. 공차 중량이 생각보다 무거운 차량인데요. 차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텐데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앉아만 있어도 너무나 기분 좋은 이 450 카브리올레 차량 운전석에 탑승을 해 보았는데요. 이 차량이 생각보다 재원을 보면 어마무시한 차입니다. 1억 850이 되는 그런 가격값을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뚜껑이 열리는 차량이 일반 이 450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약 5,600만원 정도 더 비싸던데요. 이 차량이 3.0이고요. 직렬 6기통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마력이 367마력?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이 차량은 이렇게 뚜껑을 닫고 운전을 즐기시기에도 충분한 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토크가 51, 토크가 그렇게 엄청나게 위력적인 차는 아니지만 이 차량이 마력이 360이 넘어간다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는요, 제 기블리가 350인데 전혀 힘에 모자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360마력이 넘어가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팝콘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배기음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은 아니지만 밟고 싶을 때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소리죠. 물론 이 차량이 스피드 리밋이 250km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5.2초예요. 제로백이 사실 마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무거운 차량이기 때문에 5.2초도 생각보다 한번 제로백 몰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제로백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벤츠의 고급진 옵션들이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죠. 벤츠의 에어서스는 탈 때는 모르다가 없는 차를 타보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차량에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상당히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차량도 당연히 이렇게 이 앰비언 라이트는 이 머세디스 벤츠의 진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낮이어서 이렇게 색깔 변하는 게 자세하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은요, 이 앰비언 라이트가 사실 저는 벤츠 오너가 아니지만 벤츠 타시는 분들에게 가장 부러운 게 이 앰비언 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MBUX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터치감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합 스마트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로 다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비를 좀 보시자면은요, 통합 연비가 9.1, 도심 연비가 8, 고속도로 연비가 한 11.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비가 9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사실 이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고 또 360마력이 넘어가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봤을 때 상당히 준수한 연비입니다. 왜냐면 제 기블리가 350마력인데 연비가 실연비가 진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9라는 얘기를 듣고는 저의 입장에서는 연비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차가 기름이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주행 가는 거리가 517km라고 써 있어요. 제가 어저께 기블리를 14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 고급 주유를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50km 나왔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그 기름통에 66L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한 2,200원, 2,300원 정도 되는 고급 주유를 하면 이 차량도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제 차보다 약 150km 정도 이상 더 간다는 거라서 연비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차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억 850 정도 되는 차량 타시는 분들이 연비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시긴 하던데 연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이 차량은 그래도 생각보다 연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한 옵션들이 좀 있는데 여기 당연히 스티어링 휠에 열선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입니다. 왜 이렇게 승차감이 좋나 했더니 여기에 나파 가죽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안전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선 유지라든지 파킹 어시스턴트라든지 서라운드 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옵션 떨어지는 거 없이 내 차에 그거 없어 라는 얘기 거의 하실 일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또 911을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뚜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그 911을 제가 타봤는데 사실 지금에서야 좀 하는 말이지만 제가 911을 요번에 조금 길게 타보면서
살짝 실망한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옵션 조금 떨어지고 생각보다 여기 칵핏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가 벤츠랑 비교하니까 조금 오히려 포르쉐가 911이 이거는 벤츠가 더 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911 좋은 차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의 드림카인데 굳이 이 옵션과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 럭셔리함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이 E클래스 카브리올레라든지 또 S63 카브리올레가 그런 면에서는 911보다도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운전감이나 뭐 배기음이나 그런 스포츠성은 당연히 911이 압승입니다. 하지만 S63으로 가면 가격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당연히 911은 정말 비싼 차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봤을 때 1억 850만 원에 이 정도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거는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비싼 차이지만 생각보다 제가 파는 차다라는 거를 제가 이 차를 리뷰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E클래스 이 450 카브리올레에 대한 또 의견이 궁금한데요.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은 좋은 차들을 또 리뷰를 해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저 조금만 키워주세요. 구독자도 조금만 늘려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쓸데없는 거라도 달아주셔서 제가 조금만 성장하면 더 또 많은 차들, 또 좋은 차들 더 리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더 제 채널이 또 성장하는 모습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요. 좀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그림카였던 E클래스 450 4matic 카브리올레 차량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Goodbye.